대표님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아윙은 이렇게 이쁘신 선생님이 자꾸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자라나는 새싹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윙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 박다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라타 1기 승무원으로 합격한 입니다. 30살 합격생이고 회사 생활을 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토익 700대와 토익 스피킹도 있었고 중국어를 전공해서 중국어 자격증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승무원보다는 다른 직군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아르바이트도 여러 가지 하면서 서비스 직군에 좀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어서 그때부터 승무원 직무를 좀 꿈꾸게 된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제가 현지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여러 직군의 회사를 넣어보다가 좋게 이제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몰랐는데 되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람 눈 보면서 아침에 뭐 좋은 아침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그걸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약간 너무 뿌듯하고 발 뻗고 나서가지고 막 도와드리고 이럴 때 아, 나 서비스직의 천직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비스직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타항공사 최타를 하고 나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나이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제 최고의 지지자인 저희 친오빠가 이제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해서 오빠가 좀 되게 열심히 찾아줬어요. 후기 같은 거를 엄청 찾아봐서 여기 과외 너무 좋은 것 같다. 너도 한번 찾아봐라 해서 저도 찾고 제일 컸던 게 자소서가 너무 안 돼서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자소서 합격률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를 가야겠다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학생 개개인의 스토리랑 회사와의 연결점을 잘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오면 일단 경력이 화려한 친구도 있고 경력이 없는 친구도 있는데 경력이 있든 없든 승무원 면접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한 경험 내에서 승무원 직군에 필요한 역량을 잘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의 진심이 좋았던 게 연락을 드릴 때도 나이가 좀 있는지라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연락을 드리면 100에 100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쌤이 딱 제 나이랑 들어보시더니 어디까지 할 건지 딱 하고 나서 그것까지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선생님이 약간 진심이시구나. 그래서 좀 더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아요. 타 과외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맡긴다고 하면 그냥 제가 써놓은 에피소드에다가 살짝 바꿔주셔서 내는 느낌이었는데 선생님은 문항에 맞지 않은 에피소드면 버리라 그러고 다시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좋았어요. 합소서 하나 가지고 여러 개 다 붙었거든요. 그게 선생님만의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학생이 영리해서 제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따라온 거예요. 이번에 사실 이스타 채용 떴을 때는 들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에피소드 이거 정도 쓰는 거 저한테 컨펌만 받고 그 이후로는 다 알아서 네, 했어요. 네. 같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도 가지고 온 내용이 학생마다 다 다르거든요. 한마디로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전형적인 표본이었고 근데 그 경험 정리표보다도 이제까지 봤던 면접들 다 복기해서 써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이 친구는 내가 붙일 수 있겠다를 첫 수업 때 생각을 했었어요. 최종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본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그때 면접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거를 쭉 읽어보니까 답변만 바꿔주면은 다음 면접 때 무조건 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경험표라는 걸 좀 처음 받아봤어요. 수업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제 경험을 이렇게 쫙 나열해서 가져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은 발견해주지 못한 저의 강점을 쌤이 딱 꼬집으면서 이걸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잘 맞고 저도 잘해서 계속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게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원석이다. 선생님이 다듬어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걸 짝짝 잘 쫓는 선생님이 대단하다.
저는 무조건 실용성에다가 중점을 두고 수업을 준비합니다. 내용이 저는 채용에 가장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채용 시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 답변 스토리에 맞게 면접이라면 어떤 식으로 말했을 것 같은지 제가 예시를 들 때도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예시를 들고 최근의 키워드가 안전, 그 다음에 협업이잖아요. 지금 항공산업에서 M&A가 굉장히 활발한 시기이고 안전과 관련한 사고들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항공사도 승무원 채용에 있어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제 실무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도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에 맞춰서 답변을 제시해요. 사실 이미지랑 답변 저 둘 다 봐줘요. 이미지 정말 꼼꼼하게 봐드리거든요. 근데 답변에 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합격생 친구들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승무원 시장에서 빨리 합격하려면 육각형이 고르게 차야 되는데 이미지보다도 답변이 안 차 있을 때가 더 많다 보니 답변의 비중이 높아지는가 봐요.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면 충분히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걸 두고 좀 거창한 걸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본인이 잘하는 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거나 약점을 과하게 숨기려고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각자 개개인의 스토리대로 살려서 답변을 만들어주자는 생각으로 가르쳐요. 저는 선생님 만나기 전에 제일 힘들었어요. 선생님 만나기 직전에 타항공사를 예비 합격을 받고 떨어졌거든요. 앞자리가 바뀌기 직전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 만나서 살짝 힘들었는데 극복한 것도 선생님 2번 만나고 바로 자소서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 항공사 면접을 보러 가는데 영어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면접에서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또 자존감이 확 낮아졌어요. 아, 나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1차도 못 넘는 애구나. 제가 그걸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넌 이런 애였는데 지금 잠깐 이런 거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큰 계기였죠. 당연히 이번 주 금요일 최종 합격 받는 최최종 나와가지고 사실 제가 그 전까지도 마음을 좀 줄여가지고 그때 사실 최종 합격 있을 때 선생님이랑 수업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계속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핸드폰 하지 말라고 이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건강검진 하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됐구나. 선생님도 저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 울었죠. 저는 제가 아시아나 합격했을 때도 안 울었어요. 29에 저한테 왔잖아요. 일단 학원을 딱 차렸을 때 나한테 온 애들은 끝까지 들으면 끝까지 인생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랑 수업하다가 30이 됐으니까 내가 얘를 이번에 꼭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이번에 안 돼도 다른 데 갈 거라는 확신은 있었는데 근데도 눈물이 났고 전 진짜 선생님 보자마자 이렇게 여느 항공사 채용이랑 마찬가지로 1차는 자기소개서 전형, 그 다음에 2차가 실무, 3차가 최종 면접 과정이었는데 파나타항공은 2차 전형이 굉장히 난도가 높았어요. 그룹 토론을 하고 실무 면접을 봤어야 됐고 또 여기에 추가로 1대1 영어 면접도 2차 전형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토론 면접을 너무 어려워했거든요. 토론 면접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 못하고 말리고 약간 이랬는데 모의 면접 계속 돌리면서 토론 면접하면서 자신감이 좀 올랐던 상태에서 토론 면접에 가가지고 좋은 성과를 받지 않았나. 스타트업 항공사의 학생들을 보낼 때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회사랑 명운을 같이 하기 때문에 회사가 잘 나가면 직원의 인생도 잘 나가고 회사가 어려울 땐 그 고통을 분담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첫 채용이라고 해서 파나타부터 위닉스까지 공부를 좀 했었는데 위닉스가 중소가전에서 글로벌 탑원을 해봤더라고요. 한 분야에서 탑원을 해본 회사니까 또 탑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님 철학이 직원이 행복한 회사라고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만약에 제가 대표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항공업에 도전을 준비하고 계시며 일기 승무원들을 뽑을 때는 어떤 친구들을 원하실까?
에 더해서 기존의 항공사의 채용과는 어떻게 다르게 인재를 바라보실까라는 상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오히려 정형화된 서비스 경력만 화려한 그런 예쁜 친구들은 선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친구가 필요하지도 않고 회사에 어떤 굳어져 있는 이미지라던가 인재상이 아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회사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실 거고 국내 LCC보다는 이제 FSC를 바라보면서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고요. 가 했던 경험들 중에 인성적인 자질이 드러나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나게 하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사옥부터 너무 놀랐습니다. 사옥을 갔는데 너무 큰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없는 건물을 처음 들어가 봤어요. 면접장 대기실도 라운지처럼 돼 있어서 저희 이제 면접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서 릴렉스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면접 전형이 조금 많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었는데 저희 배고플까 봐 과자랑 빵이랑 음료수랑 다 이렇게 차려서 주신 거예요. 우리 면접자들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직원이 되면 얼마나 잘해줄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다이아윙은 정답지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합격됐잖아요. 선생님이 무상으로 클래스 열어주셔서 하시거든요.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본인의 시간을 또 써서 준비를 하고 또 저희도 가르쳐야 되고,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선생님이 거기서 말하는 말은 다 정답이었어요. 진짜 합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이 진짜 1순위고 그 말을 계속 해주셨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 잠시 주저한 거지만 넌 할 수 있을 거야. 계속해서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말이 너무 힘이 됐고, 이렇게 이쁘신 선생님이 자꾸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자라나는 새싹처럼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행운 같은 학생. 왜냐면 훌륭한 친구는 진짜 많이 오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결을 가진 친구는 귀하거든요. 먼저 다가가야 하고 남한테 베풀어야 되고 남을 좀 섬겨야 하는 직군에 너무너무 잘 맞는 친구였어요. 사실 명절에 누가 학원 선생님까지 따뜻하고 동생 같고, 저한테도 이런 학생을 만난다는 게 행운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 파라타 일기 승무원이 됐고 책임감이 얼마나 큰 줄 아니까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신 회사 팁 잘 숙지해가지고 파라타 항공에서 일 잘하는 승무원?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거 아니었잖아. 끝까지 간다면서요. 저는 사실 짱을 먹고 싶어요. 뱀의 머리가 될 거예요. 후배들 진짜 잘 챙기고 이쁨 받는 법도 선생님한테 다 배운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온 학생들이 끝까지 완주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거두게 하는 게 처음에 세웠던 목표이자 지금도 갖고 있는 목표고요.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본인 인생의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저는 제가 아시아나에 들어가서 회사를 다녔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엄청 큰 모먼텀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 그런 모먼텀을 다 선물하고 싶다. 그 과정에서 다이아윙이라는 이름을 만들 때 각자가 이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붙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절한 모습으로 가서 동아줄 붙잡듯이 취업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가서 그걸 쟁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약은 약사에게, 승무원카에는 다이아윙에게. 전문가로 인정받은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들다면 합격이 가장 가까이에 와 있는 때다.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이셔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내 능력을 키우겠다 하는 그런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승무원 직군에 대해서 본인의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합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정답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그 임원진의 시각에서는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선생님들이 달라붙어서 이 친구의 합격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데
게 그런 피드백을 모두 다 수용을 해도 운이라는 게 너무 크게 작용하는 1%의 시장이라 결과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조차 않고 기존의 것을 수하려고 하면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합격한 친구들은 다 그런 피드백에 수용적이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